저는 김순옥이라고 해요. 당신의 친어머니예요. 강승우의 손에서 펜이 떨어졌습니다. 뭐라고요? 승우야. 김순옥이 한 걸음 다가서며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엄마야. 진짜 엄마. 뭔 소리세요? 저희 어머니 살아계신다고요. 강승우가 벌떡 일어났습니다. 아니야. 김순옥이 서류 봉투를 꺼내며 간절하게 말했습니다. 이것 좀 봐. 네 출생증명서야. 강승우는 당황스러운 표정으로 서류를 받아들었습니다. 출생증명서에는 분명히 모 김순옥이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이게 뭐예요? 강승우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강세리의 이모가 숨긴 충격적인 비밀이 밝혀지면서 황기찬과 강세리, 그리고 강미란의 관계가 지옥으로 굴러떨어지게 된다는 통쾌한 이야기를 전해드리려고 해요. 그 전에 오늘도 보러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들의 가정에 평안과 행복이 깃들기를 바라며 여왕의 집 리뷰 시작하겠습니다. 황기찬의 회장실에는 긴장감이 감돌았습니다. 책상 위에 놓인 강세리의 결혼사진을 바라보는 황기찬의 얼굴은 분노로 일그러져 있었습니다. 그가 김도윤을 부른 이유는 명확했습니다. 김도윤, 앉아. 황기찬의 목소리는 차갑게 가라앉아 있었습니다. 김도윤은 침착한 표정으로 의자에 앉았습니다. 회장님, 무슨 일로 부르셨습니까? 이 사진 말이야. 황기찬이 결혼사진을 집어들며 책상을 탁 쳤습니다. 네가 세리 이모랑 짜고 조작한 거지. 김도윤은 눈썹을 살짝 치켜 올리며 사진을 바라봤습니다. 이게 뭔지 잘 모르겠는데요. 모른다고? 세리 이모가 직접 실토했어. 황기찬의 목소리가 점점 높아졌습니다. 기자를 사칭한 네가 이모를 꼬드겨서 이 가짜 사진을 만들었다고 했다고. 김도윤은 잠시 당황한 듯 눈을 깜빡였습니다. 하지만 곧 자연스럽게 고개를 저었습니다. 회장님, 그런 일은 없었습니다. 강세리 씨 이모분이 누구신지도 모르는데요. 거짓말하지 마. 황기찬이 벌떡 일어섰습니다. 증거도 있어. 이모가 네 전화번호까지 기억하고 있다고. 그럼 그 전화번호를 확인해 보시죠. 김도윤이 자신의 핸드폰을 꺼내며 당당히 말했습니다. 제 통화 기록을 보시면 됩니다. 황기찬은 잠시 머뭇거렸습니다. 세리의 이모가 말한 전화번호가 정확한지 확신이 서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회장님. 김도윤이 차분하게 말을 이었습니다. 혹시 그 이모분이 어떤 분인지 알 수 있을까요? 저를 모함하는 이유라도 파악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건. 황기찬이 말끝을 흐렸습니다. 강세리 씨의 친이모신가요? 아니면 다른 친척분? 김도윤은 마치 궁금해하는 듯 자연스럽게 물었습니다. 어디 사시는지, 어떤 일을 하시는지도 궁금하네요. 황기찬은 김도윤의 질문에 답하면서도 뭔가 이상함을 느꼈습니다. 김도윤이 너무 침착했기 때문입니다. 세리 친이모야. 돈 때문에 세리한테 계속 들러붙는. 황기찬이 말하다가 입을 다물었습니다. 아, 그런 분이시군요. 김도윤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런데 회장님, 저는 정말 그분을 모릅니다. 아무런 증거도 없이 저를 의심하시는 건 좀 억울하네요. 증거가 없다고. 황기찬이 다시 화를 냈습니다. 이모가 직접 증언했는데. 그럼 그 이모분을 다시 불러서 저와 대질시켜 보시죠. 김도윤이 여유롭게 제안했습니다. 제가 정말 그분과 공모했다면 얼굴을 보면 알 수 있을 거 아닙니까? 황기찬은 순간 당황했습니다. 세리의 이모가 이미 미국으로 떠났다는 사실을 김도윤에게 말할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 사람은 지금 연락이 안 돼. 그렇다면 더욱 이상하지 않습니까? 김도윤이 냉정하게 반박했습니다. 증인도 없고 물증도 없는 상황에서 저를 범인으로 몰아가시는 건 부당합니다. 김도윤은 마음속으로 미소를 지었습니다. 황기찬의 반응을 통해 세리의 이모에 대한 중요한 정보들을 얻어낼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모가 돈에 집착하고 세리에게 계속 들러붙으며 현재는 연락이 안 되는 상황이라는 것까지. 회장님, 다른 할 말씀이 없으시다면 전 이만 가보겠습니다. 김도윤이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잠깐! 황기찬이 소리쳤지만 김도윤은 이미 문을 향해 걸어가고 있었습니다. 언젠가는 진실이 밝혀질 겁니다. 김도윤이 문 앞에서 돌아보며 의미심장하게 말했습니다. 그때까지 성급한 판단은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김도윤이 나간 후 황기찬은 주먹을 꽉 쥐었습니다.
뭔가 중요한 정보를 김도윤에게 넘겨준 것 같은 불안감이 엄습했습니다. 정호성의 사무실에서 김도윤은 흥미진진한 표정으로 황기찬과의 대화 내용을 전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됐어? 정호성이 앞으로 몸을 기울이며 물었습니다. 삼촌, 황기찬이 완전히 넘어갔어요. 김도윤이 만족스러운 미소를 지었습니다. 강세리 이모에 대한 정보를 제법 많이 얻었어요. 어떤 정보? 일단 친이모가 맞고 돈에 환장한 성격이라는 거. 김도윤이 손가락을 하나씩 꼽으며 말했습니다. 그리고 계속 세리에게 돈을 요구하며 들러붙고 있었다는 것도요. 정호성의 눈이 번뜩였습니다. 그거면 충분해. 그런 사람이라면 우리가 이용할 수 있을 거야. 그런데 문제가 있어요. 김도윤이 표정을 굳혔습니다. 지금 연락이 안 된다고 하더라고요. 아마 세리가 이미 입막음을 하고 어디론가 보낸 것 같아요. 그렇다면 더 급하게 움직여야겠군. 정호성이 턱을 쓰다듬었습니다. 그 이모를 찾아내야 해. 어떻게 찾을 건데요? 정호성이 의미심장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돈에 환장한 사람은 반드시 발목을 잡는 법이야. 세리가 아무리 입막음을 했어도 더 큰 돈이 걸려 있다면 얘기가 달라질 거야. 무슨 계획이 있으신 거예요? 그 이모를 이용해서 YL그룹을 완전히 뒤흔들어 보자. 정호성의 목소리에 결기가 서렸습니다. 강승우의 친모 문제가 떠오르고 있잖아. 그걸 이용하는 거야. 김도윤이 눈을 크게 떴습니다. 설마 세리 이모를 승우 친모로 위장시키겠다는 거예요? 정확해. 정호성이 손을 탁 쳤습니다. 강미란과 세리 이모 둘 다 승우의 친모라고 주장하게 만드는 거야. 그러면 YL그룹 내부가 완전히 혼란에 빠질 거야. 하지만 너무 위험하지 않을까요? 김도윤이 걱정스럽게 말했습니다. DNA 검사라도 하면 그 전에 이미 갈등이 폭발할 거야. 정호성이 자신있게 말했습니다. 황기찬, 강미란, 강세리. 이들은 이미 서로를 의심하고 있어. 거기에 기름을 붓기만 하면 돼. 김도윤은 잠시 생각에 잠겼습니다. 그런데 그 이모가 협조할까요? 세리한테 이미 돈을 받았을 텐데. 돈에 환장한 사람한테는 더 큰 돈이 답이야. 정호성이 확신에 찬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내가 직접 그 이모를 만나보겠어. 세리가 준 돈의 몇 배를 제시하면서 말이야. 어떻게 찾을 건데요? 도민준 씨가 이미 정보를 수집하고 있어. 정호성이 핸드폰을 확인하며 말했습니다. 세리의 과거를 캐다 보면 이모의 행적도 나올 거야. 김도윤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럼 전 어떻게 도와드릴까요? 너는 계속 황기찬을 자극해줘. 정호성이 김도윤의 어깨를 두드렸습니다. 의심을 품게 만들고 조급하게 만들어야 해. 그래야 실수를 하거든. 알겠어요. 김도윤이 결의에 찬 표정을 지었습니다. 도희의 복수를 위해서라도 반드시 성공시켜야죠. 정호성이 창밖을 바라보며 중얼거렸습니다. 이제 시작이야. YL그룹의 내분을 제대로 구경해보자고. 두 사람은 서로를 바라보며 다음 계획을 구체적으로 세우기 시작했습니다. 복수의 불꽃이 그들의 눈에서 타오르고 있었습니다. 서울 시내의 한 고급 카페 앞에서 정호성은 신중하게 주변을 살폈습니다. 그의 손에는 뜨거운 아메리카노가 들려 있었고 맞은편에서 중년 여성이 걸어오고 있었습니다. 바로 강세리의 이모였습니다. 정호성은 의도적으로 비틀거리며 걸었습니다. 그리고 강세리의 이모와 부딪히는 순간 손에 들고 있던 커피를 그녀의 옷에 쏟았습니다. 핫! 강세리의 이모가 비명을 질렀습니다. 이게 뭐야? 내 옷 좀 봐. 정호성은 놀란 척하며 황급히 사과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정말 죄송해요. 제가 실수했네요. 실수라고? 이 옷이 얼마짜리인 줄 알아? 강세리의 이모가 화를 내며 소리쳤습니다. 당장 변상해. 당연히 변상해드려야죠. 정호성이 진심 어린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그런데 이런 곳에서 얘기하기엔 혹시 근처 백화점에서 새 옷을 골라드릴까요? 강세리의 이모는 정호성의 말에 귀를 기울였습니다. 그의 옷차림과 말투에서 범상치 않은 기품이 느껴졌기 때문입니다. 백화점에서요? 이모의 목소리가 살짝 누그러졌습니다. 네, 제가 실수한 건데 당연히 그래야죠. 정호성이 명함을 꺼내며 건넸습니다. 정호성이라고 합니다. 사업을 하고 있어요. 강세리의 이모가 명함을 받아 확인했습니다. DH홀딩스라는 회사명이 금박으로 새겨져 있었습니다.
홀딩스 회사요? 이모의 눈이 반짝였습니다. 네, 여러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정호성이 겸손하게 미소 지었습니다. 자, 백화점으로 가시죠. 정말 죄송했어요. 1시간 후 고급 백화점의 명품 매장에서 강세리의 이모는 상기된 표정으로 새 옷을 입어보고 있었습니다. 정호성이 선택해준 옷들은 모두 수백만 원짜리였습니다. 이런 비싼 옷을. 이모가 망설이며 말했습니다. 괜찮습니다. 정호성이 카드를 건네며 말했습니다. 제 실수였으니까요. 그런데 성함이 어떻게 되세요? 김순옥이라고 해요. 강세리의 이모가 새 옷에 기뻐하며 대답했습니다. 김순옥 씨. 정호성이 친근하게 말했습니다. 혹시 시간 있으시면 커피 한잔 하면서 제대로 사과드리고 싶은데요. 김순옥은 정호성의 제안을 기꺼이 받아들였습니다. 카페에서 마주 앉은 두 사람, 정호성은 서서히 본격적인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혹시 YL그룹이라고 들어보셨나요? 정호성이 자연스럽게 물었습니다. YL그룹? 김순옥의 눈이 번뜩였습니다. 물론 알죠. 제 조카가 거기서 일해요. 아, 그렇군요. 정호성이 관심 있는 듯 말했습니다. 저도 최근에 그 회사에 투자를 검토하고 있어서요. 투자요? 김순옥이 몸을 앞으로 기울였습니다. 네, 상당한 규모의 투자를 말입니다. 정호성이 의미심장하게 말했습니다. 그런데 내부 사정을 좀 더 알아야 해서요. 혹시 조카분이 어떤 일을 하시나요? 김순옥은 잠시 망설이다가 입을 열었습니다. 제 조카가. 아니, 사실 조카 사위죠. 회장님이랑 결혼했어요. 정호성의 눈이 반짝였습니다. 회장님과 결혼하셨다고요? 그럼 조카분이 YL그룹의 사모님이신가요? 그렇죠. 김순옥이 자랑스럽게 말했습니다. 그런데 요즘 좀 복잡한 일이 있어서. 복잡한 일이요? 김순옥은 술술 이야기를 쏟아내기 시작했습니다. 강세리와 황기찬의 관계, 그리고 최근에 벌어진 사진 조작 사건까지. 그런 일이 있었군요. 정호성이 동정하는 듯 말했습니다. 그런데 김순옥 씨, 혹시 더 큰 돈을 벌 수 있는 기회가 있다면 어떻게 하시겠어요? 더 큰 돈이요? 김순옥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네. 정호성이 천천히 말했습니다. 제가 YL그룹을 완전히 손에 넣게 되면 도와주신 분들께는 상당한 보상을 드릴 생각입니다. 김순옥의 눈이 탐욕으로 빛났습니다. 얼마나 상당한 보상인가요? 최소 몇십억은 되겠죠. 정호성이 침착하게 말했습니다. 하지만 그러려면 YL그룹 내부를 좀 더 흔들어야 해요. 어떠세요? 함께 하실 생각 있으신가요? 김순옥은 더 이상 망설이지 않았습니다. 무엇을 하면 되죠? 정호성이 만족스러운 미소를 지었습니다. 계획의 첫 번째 단계가 성공적으로 마무리된 것입니다. 정호성의 은밀한 사무실에서 김도윤과 정호성은 책상에 펼쳐진 서류들을 검토하고 있었습니다. 가짜 출생증명서, 조작된 사진들, 그리고 치밀하게 계획된 시나리오가 그들 앞에 놓여 있었습니다. 이 정도면 충분할 것 같은데? 김도윤이 서류를 하나씩 확인하며 말했습니다. 아니야, 아직 부족해. 정호성이 고개를 저었습니다. 강미라는 만만한 상대가 아니야. 이 정도 증거로는 쉽게 무너지지 않을 거야. 그럼 어떻게 할까요? 정호성이 책상 위에 사진 한 장을 집어들었습니다. 이 사진이 핵심이야. 김순옥이 강승우를 어릴 때부터 돌봤다는 걸 보여주는 거지. 하지만 포토샵으로 만든 거잖아요. 김도윤이 걱정스럽게 말했습니다. 전문가가 보면 조작인 걸 알 수 있을 텐데. 그래서 시간 싸움이야. 정호성이 의미심장하게 말했습니다. 조작인 걸 밝혀내기 전에 YL그룹 내부가 완전히 분열되도록 해야 해. 김도윤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럼 김순옥이 제대로 연기할 수 있을까요? 강승우를 상대로? 그건 내가 철저히 훈련시킬 거야. 정호성이 자신있게 말했습니다. 강승우의 어린 시절 이야기, 좋아하는 음식, 성격까지 모든 걸 외우게 할 거야. 어떻게 그런 정보를 구했어요? 도민준 씨가 수집해줬어. 정호성이 또 다른 파일을 열었습니다. YL그룹에서 오래 일한 덕분에 강승우에 대한 정보는 충분히 갖고 있거든. 김도윤이 파일을 넘겨보며 감탄했습니다. 정말 상세하네요. 이 정도면 진짜 엄마처럼 보일 것 같은데요.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건 정호성이 책상을 두드렸습니다. 김순옥이 나타났을 때 강미란이 어떻게 반응할지야.
분명히 발악하겠죠. 김도윤이 추측했습니다. 자신이 진짜 엄마라고 주장하면서. 맞아. 그리고 그 순간이 우리의 기회야. 정호성의 눈이 번뜩였습니다. 두 사람이 서로 진짜라고 우기면서 싸우게 되면 강승우는 누구도 믿지 못하게 될 거야. 그럼 황기찬은 어떻게 될까요? 황기찬은 더 큰 혼란에 빠질 거야. 정호성이 악마적인 미소를 지었습니다. 강세리의 이모가 갑자기 강승우의 엄마라고 주장하는 상황. 세리와의 관계도 의심하게 될 거고. 김도윤이 시나리오를 머릿속으로 그려보았습니다. 정말 완벽한 계획이네요. 하지만 위험하기도 해요. 위험할수록 효과는 크지. 정호성이 서류들을 정리하며 말했습니다. 우리가 직접 나서지 않고도 YL그룹을 내부에서 무너뜨릴 수 있어. 강재인은 이 계획을 알고 있나요? 아직 모르고 있어. 정호성이 고개를 저었습니다. 재인이는 너무 선량해서 이런 계획에 반대할지도 모르거든. 일단 성공시킨 다음에 알려주자. 김도윤이 조금 불안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나중에 재인 씨가 화내지 않을까요? 화를 내더라도 결과를 보면 이해할 거야. 정호성이 확신에 찬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복수에는 때로는 비정함이 필요해. 두 사람은 잠시 침묵했습니다. 정호성이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내일부터 김순옥 훈련을 시작하자. 일주일 안에 완벽한 강승우의 엄마로 만들어야 해. 알겠어요. 김도윤이 결의를 다졌습니다. 도희를 위해서라도 반드시 성공시켜야죠. 정호성이 창밖을 바라보며 중얼거렸습니다. 이제 진짜 게임이 시작이야. YL그룹의 몰락을 지켜보자고. YL그룹 로비는 평소와 다름없이 분주했습니다. 하지만 곧 그 평온은 깨질 예정이었습니다. 김순옥이 떨리는 마음으로 엘리베이터를 타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녀의 손에는 정호성이 준비해준 서류 봉투가 꽉 쥐어져 있었습니다. 강승우는 자신의 사무실에서 서류를 정리하고 있었습니다. 그때 노크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들어오세요. 강승우가 고개를 들지 않고 말했습니다. 문이 열리고 김순옥이 조심스럽게 들어섰습니다. 강승우 씨? 강승우가 고개를 들어 김순옥을 바라봤습니다. 처음 보는 중년 여성이었습니다. 네. 어떻게 도와드릴까요? 김순옥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저는 김순옥이라고 해요. 당신의 친어머니예요. 강승우의 손에서 펜이 떨어졌습니다. 뭐라고요? 승우야. 김순옥이 한 걸음 다가서며 말했습니다. 엄마야. 진짜 엄마. 뭔 소리세요? 강승우가 벌떡 일어났습니다. 제 어머니는 강미란 상무님이에요. 아니야. 김순옥이 서류 봉투를 꺼내며 간절하게 말했습니다. 이것 좀 봐. 네 출생증명서야. 강승우는 당황스러운 표정으로 서류를 받아들었습니다. 출생증명서에는 분명히 모 김순옥이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이게 뭐예요? 강승우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그리고 이 사진들도 봐. 김순옥이 여러 장의 사진을 꺼냈습니다. 네가 어릴 때 내가 돌봐준 사진들이야. 강승우는 사진들을 하나씩 넘겨보며 충격에 빠졌습니다. 분명히 자신의 어린 시절 모습이었고 옆에는 지금 앞에 서 있는 김순옥이 함께 찍혀 있었습니다. 이게 진짜예요? 강승우가 떨리는 손으로 사진을 들었습니다. 승우야, 넌 내가 낳은 아들이야. 김순옥이 눈물을 글썽이며 말했습니다. 강미라는 네 고모일 뿐이야. 내가 사정이 있어서 너를 맡겼던 거야. 사정이요? 강승우가 혼란스럽게 물었습니다. 그때 내가 너무 어렸고 경제적으로도 어려웠어. 김순옥이 정호성에게 배운 대로 말했습니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강미란한테 맡겼는데 세월이 지나면서 연락이 끊어진 거야. 강승우는 의자에 주저앉았습니다. 그럼 지금까지 제가 알고 있던 건 다 거짓말이라는 거예요? 승우야. 김순옥이 다가서며 말했습니다. 넌 커서도 똑똑하구나. 어릴 때부터 그랬어. 기억나지 않아? 네가 좋아했던 딸기우유, 그리고 잠들 때 불러달라고 했던 자장가. 강승우의 눈이 커졌습니다. 김순옥이 말한 것들이 모두 맞았기 때문입니다. 어떻게 그걸 알아요? 강승우가 놀란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엄마니까 알지. 김순옥이 확신에 찬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그리고 네가 무서워했던 천둥소리,
비 오는 날이면 항상 내 품에 안겨서 잠들었잖아. 강승우는 완전히 혼란에 빠졌습니다. 이 모든 것들이 사실이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동시에 지금까지 어머니라고 믿어왔던 강미란의 얼굴이 떠올랐습니다. 하지만 강승우가 머뭇거렸습니다. 고모가 저를 그렇게 사랑해 주셨는데 그 사람이 널 사랑한 건 맞아. 김순옥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하지만 그건 진짜 엄마의 사랑과는 달라. 나는 널 뱃속에서 10달 동안 품었다가 낳은 진짜 엄마야. 강승우는 고개를 감쌌습니다. 이게 꿈이었으면 좋겠어요. 승우야, 엄마가 이렇게 찾아온 게 부담스럽지? 김순옥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하지만 난 더 이상 참을 수가 없었어. 내 아들이 진실을 모르고 살고 있는 걸 보고만 있을 수가 없었다고. 진실이라고 하시는데. 강승우가 혼란스럽게 말했습니다. 정말 확실한 거예요? DNA 검사를 해봐도 돼. 김순옥이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그럼 모든 게 확실해질 거야. 강승우는 잠시 침묵했습니다. 그리고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그럼 왜 지금까지 나타나지 않으신 거예요? 미안해, 승우야. 김순옥이 눈물을 흘리며 말했습니다. 엄마가 너무 비겁했어. 하지만 이제라도 찾아온 거잖아. 너무 늦었을까? 강승우는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지금까지 자신이 알고 있던 모든 것이 흔들리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가 믿어왔던 가족, 그리고 자신의 정체성까지 모든 것이 의심스러워졌습니다. 시간을 좀 주세요. 강승우가 간신히 말했습니다. 이 모든 걸 받아들이기엔 너무 갑작스러워요. 김순옥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 충분히 그럴 수 있어. 하지만 승우야, 엄마는 항상 여기 있을 거야. 언제든지 필요하면 연락해. 강승우는 고개를 끄덕이며 김순옥이 나가는 모습을 바라봤습니다. 그리고 혼자 남은 사무실에서 서류와 사진들을 다시 한번 들여다봤습니다. 이게 정말일까? 강승우가 중얼거렸습니다. 그의 세상이 완전히 뒤바뀐 순간이었습니다. 강미란의 상무실로 급히 달려온 강승우의 얼굴은 창백했습니다. 손에는 김순옥이 건네준 서류들이 꽉 쥐어져 있었고 그의 눈에는 혼란과 배신감이 가득했습니다. 상무님, 강승우가 문을 벌컥 열며 들어섰습니다. 강미란이 놀라서 고개를 들었습니다. 승우야, 무슨 일이야? 이게 뭐예요? 강승우가 출생증명서를 책상 위에 탁 던지며 소리쳤습니다. 제 진짜 어머니가 따로 있다고요? 강미란의 얼굴이 순간 굳어졌습니다. 그게 뭐야? 김순옥이라는 분이 찾아왔어요. 강승우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자기가 제 친엄마라고 하면서 이런 증거들을 가져왔어요. 강미란이 서류를 집어들어 확인했습니다. 그리고 당황한 표정으로 강승우를 바라봤습니다. 승우야, 이건 사실이에요? 거짓말이에요? 강승우가 간절하게 물었습니다. 지금까지 저를 속이신 거예요? 강미란은 잠시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깊은 한숨을 쉬며 입을 열었습니다. 승우야, 앉아. 내가 설명해 줄게. 서서 들을게요. 강승우가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빨리 말씀해 주세요. 진실을. 승우야. 강미란이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너의 진짜 엄마는 나야. 뭐라고요? 내가 너를 낳았어. 강미란이 눈물을 글썽이며 말했습니다. 그 서류는 가짜야. 누군가 조작한 거라고. 강승우는 믿을 수 없다는 표정을 지었습니다. 그럼 그 아줌마는 누구예요? 왜 저한테 그런 거짓말을 하는 거예요? 모르겠어. 강미란이 고개를 저었습니다. 누군가 우리 가족을 이간질하려고 꾸민 일일 거야. 증거를 보여주세요. 강승우가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진짜 출생증명서나 병원 기록이라도. 강미란은 당황했습니다. 강승우의 출생 과정이 워낙 복잡하고 은밀했던 터라 공식적인 기록들을 쉽게 꺼낼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건 강미란이 머뭇거렸습니다. 그때 상황이 복잡해서 기록을 남기지 못했어. 그럼 DNA 검사를 해요. 강승우가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그럼 확실해지잖아요. 승우야. 강미란이 화를 내며 소리쳤습니다. 너는 지금 네 엄마를 의심하고 있는 거야. 엄마라고 하지 마세요. 강승우도 소리를 질렀습니다. 지금 상황에서 누가 진짜 엄마인지 모르겠다고요. 강미란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승우야,
너를 지금까지 키운 게 나인데. 키워준 것과 낳아준 것은 다르잖아요. 강승우가 분노에 찬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그 아줌마가 말한 것들이 다 맞아떨어져요. 제가 어릴 때 좋아했던 것들, 무서워했던 것들까지. 그건 누구든지 알 수 있는 거야. 강미란이 필사적으로 말했습니다. 조사만 하면. 그럼 상무님은? 강승우가 냉정하게 물었습니다. 지금까지 제가 상무님 친아들이라고 생각하고 살았는데 그것도 거짓말일 수 있다는 거네요. 강미란은 말문이 막혔습니다. 강승우의 말이 핵심을 찔렀기 때문입니다. 승우야, 제발 날 믿어줘. 강미란이 애절하게 말했습니다. 내가 언제 널 속인 적이 있어? 그걸 어떻게 알겠어요? 강승우가 차갑게 대답했습니다. 지금까지 속여왔을 수도 있잖아요. 그럼 친자 확인 검사를 하자. 강미란이 간절하게 제안했습니다. 그럼 모든 게 밝혀질 거야. 싫어요. 강승우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어차피 상무님이 조작할 수도 있잖아요. 돈과 권력이 있으면 뭐든지 가능하다고 하시잖아요. 강미란은 절망적인 표정을 지었습니다. 그럼 넌 그 사람을 믿는 거야? 아무도 안 믿어요. 강승우가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이제 아무도 믿을 수 없어요. 강승우는 그대로 돌아서서 나가려 했습니다. 승우야. 강미란이 절규하며 불렀습니다. 가지마. 하지만 강승우는 돌아보지 않고 문을 박차고 나가버렸습니다. 혼자 남은 강미란은 주저앉으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그녀가 그토록 사랑했던 아들이 자신을 의심하고 있다는 사실이 너무나 고통스러웠습니다. 누가 이런 짓을 하는 거야? 강미란이 이를 갈며 중얼거렸습니다. YL그룹 복도에는 긴장감이 감돌고 있었습니다. 김순옥과 강미란이 서로를 노려보며 마주 서 있었고 그 사이에서 강승우는 어쩔 줄 몰라 하고 있었습니다. 직원들이 하나둘 구경하러 몰려들기 시작했습니다. 당신이 김순옥이군요. 강미란이 차갑게 말했습니다. 그래요. 김순옥이 당당하게 대답했습니다. 승우 친엄마 김순옥이에요. 친엄마라고? 강미란이 비웃었습니다. 웃기지도 않네. 승우 엄마는 나야. 거짓말하지 마세요. 김순옥이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내가 승우를 낳았어요. 이 서류들을 보세요. 김순옥이 출생증명서와 사진들을 꺼내 보이자 강미란이 그것들을 낚아채려 했습니다. 가짜 서류 가지고 와서 뭐 하는 거야? 가짜라고요? 김순옥이 분노했습니다. 당신이야말로 거짓말쟁이잖아요. 두 사람이 서로 소리를 지르며 다투는 사이 황기찬이 나타났습니다. 그는 상황을 파악하려다가 김순옥을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이분은 세리 이모님인데? 황기찬이 당황하며 말했습니다. 순간 모든 사람들의 시선이 황기찬에게 쏠렸습니다. 강미란과 강승우 모두 믿을 수 없다는 표정을 지었습니다. 뭐라고요? 강미란이 황기찬을 노려봤습니다. 세리 이모라고요? 네, 강세리 이모님이에요. 황기찬이 어리둥절하게 말했습니다. 며칠 전에 만났는데. 강승우의 얼굴이 더욱 창백해졌습니다. 그럼 이 사람이 세리 누나 이모라는 거예요? 아니야. 김순옥이 급하게 부인했습니다. 그건 오해예요. 나는 정말 승우 엄마라고. 말이 안 돼. 강미란이 소리쳤습니다. 세리 이모가 어떻게 승우 엄마야? 황 회장님. 김순옥이 황기찬에게 다가가며 말했습니다. 제가 세리 이모인 건 맞지만 동시에 승우 엄마이기도 해요. 그게 무슨 말이에요? 황기찬이 더욱 혼란스러워했습니다. 세리가 승우 사촌이었던 거예요. 김순옥이 필사적으로 설명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세리 이모이면서 동시에 승우 엄마인 거라고. 강승우는 모든 말을 듣고 있었지만 아무것도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그럼 세리 누나가 제 사촌이라는 거예요? 그래. 김순옥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다 가족이었던 거야. 말도 안 돼. 강미란이 분노에 차서 소리쳤습니다. 이 여자가 거짓말하는 거야. 승우야, 속지 마. 그럼 당신이 증명해보세요. 김순옥이 맞대응했습니다. 당신이 진짜 엄마라면 증거를 대보라고. 강승우는 두 사람의 싸움을 지켜보며 완전히 절망에 빠졌습니다. 그만해요. 다 그만해요. 승우야. 강미란이 다가가려 했지만 강승우가 뒤로 물러섰습니다. 이제 누구 말도 믿을 수 없어요. 강승우가 울먹이며 소리쳤습니다.
다 거짓말쟁이 같아요. 승우야, 엄마 말을 들어봐. 김순옥이 다가서려 했습니다. 엄마라고 하지 마세요. 강승우가 두 사람을 모두 뿌리치며 말했습니다. 누가 진짜 엄마인지도 모르겠는데. 황기찬도 상황이 너무 복잡해져서 어쩔 줄 몰랐습니다. 일단 모두 진정하시고. 진정하라고요? 강승우가 황기찬에게도 화를 냈습니다. 회장님도 이 상황에 한몫하신 거 아니에요? 왜 미리 말씀 안 해주셨어요? 나도 몰랐어. 황기찬이 변명했습니다. 세리 이모가 승우 엄마일 줄은. 모든 게 엉망이야. 강승우가 절규했습니다. 이 회사도 이 가족도 다 엉망이라고. 강승우는 그대로 복도를 뛰쳐나갔습니다. 뒤에 남은 세 사람은 서로를 의심의 눈으로 바라봤습니다. 이 모든 게 누구 짓이야? 강미란이 이를 갈며 중얼거렸습니다. 김순옥과 황기찬도 각자의 생각에 잠겨 있었습니다. YL그룹의 내부는 걷잡을 수 없이 혼란스러워지고 있었습니다. 황기찬의 집 거실에는 차가운 공기가 흘렀습니다. 강세리는 소파에 앉아 있었고 황기찬은 서서 그녀를 노려보고 있었습니다. 그의 손에는 김순옥이 가져온 증거 서류들이 쥐어져 있었습니다. 세리야. 황기찬이 차갑게 말했습니다. 설명해봐. 뭘 설명하라는 거야? 강세리가 무심한 척하며 대답했습니다. 네 이모가 승우 엄마라고? 이게 뭔 소리야? 황기찬이 서류를 세리 앞에 던졌습니다. 강세리는 서류를 흘끗 보고는 어이없다는 표정을 지었습니다.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마. 이모가 왜 승우 엄마야? 그럼 이 서류들은 뭐야? 황기찬의 목소리가 점점 높아졌습니다. 네 이모가 직접 가져온 거라고. 가짜에 결정했잖아. 강세리가 벌떡 일어서며 소리쳤습니다. 누군가 이모를 이용한 거야. 누가 이용했다는 거야? 그걸 내가 어떻게 알아? 강세리가 화를 내며 말했습니다. 당신이야말로 왜 날 의심하는 거야? 황기찬이 비웃었습니다. 의심? 네가 지금까지 한 짓들을 보면 의심할 만하지 않아? 내가 뭘 했는데? 결혼사진 조작 사건도 그렇고. 황기찬이 분노에 차서 말했습니다. 학력 위조도 그렇고. 이제 이런 일까지. 강세리의 얼굴이 붉어졌습니다. 학력 위조라고? 당신이 그런 식으로 나올 거야? 사실이잖아. 황기찬이 냉정하게 말했습니다. 네 진짜 졸업증서 봤어. 전문대 졸업이더라. 그래서 어쩌라고? 강세리가 소리쳤습니다. 학력이 그렇게 중요해? 중요한 건 거짓말이야. 황기찬이 책상을 쳤습니다. 너는 처음부터 끝까지 나를 속여왔어. 속였다고? 강세리가 눈물을 글썽이며 말했습니다. 난 당신을 사랑해서 모든 걸 버렸는데. 사랑? 황기찬이 비웃었습니다. 제인이 가진 걸 탐내서 접근한 거 아니야? 강세리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그건 아니야. 그래, 다 계획된 거였지. 황기찬이 차갑게 말했습니다. 제인이를 망가뜨리고 그 자리를 차지하려고. 당신도 똑같잖아. 강세리가 반격했습니다. 제인이 재산을 탐내서 이용한 거 아니야? 황기찬은 순간 말문이 막혔습니다. 강세리의 말이 사실이었기 때문입니다. 최소한 난 처음부터 거짓말하지는 않았어. 황기찬이 변명했습니다. 거짓말하지 않았다고? 강세리가 웃었습니다. 제인이한테 사랑한다고 말한 것도 거짓말 아니야? 그건 나한테도 똑같은 말 했잖아. 강세리가 냉소적으로 말했습니다. 당신도 나만큼 거짓말쟁이야. 황기찬은 화가 났지만 반박할 말이 없었습니다. 하지만 난 네 이모까지 이용해서 회사를 뒤흔들지는 않았어. 내가 언제 이모를 이용했어? 강세리가 억울하다는 듯 말했습니다. 이모가 혼자 저지른 일이야. 네가 시킨 거 아니야? 증거 있어? 강세리가 당당하게 물었습니다. 내가 이모한테 그런 걸 시켰다는 증거. 황기찬은 말문이 막혔습니다. 실제로 직접적인 증거는 없었기 때문입니다. 봐, 당신도 추측만 하고 있잖아. 강세리가 승리한 듯 말했습니다. 난 억울해. 그럼 네 이모를 데려와. 황기찬이 요구했습니다. 직접 물어보자. 이모는 이미 미국으로 갔어. 강세리가 시치미를 떼며 말했습니다. 연락도 안 돼. 참 편리하네. 황기찬이 비꼬았습니다. 증인이 사라져버렸군. 당신이 이모를 위협해서 도망간 거잖아.
강세리가 오히려 황기찬을 비난했습니다. 두 사람은 서로를 원망하는 눈으로 바라봤습니다. 한때 사랑한다고 했던 사이였지만 이제는 서로를 믿지 못하는 적이 되어버렸습니다. 이제 우리 관계도 끝인 것 같네. 황기찬이 차갑게 말했습니다. 그래, 끝이야. 강세리가 눈물을 닦으며 말했습니다. 어차피 당신도 날 믿지 않는데 뭔 의미가 있어? 강세리는 가방을 들고 일어섰습니다. 하지만 기억해둬. 이 모든 게 당신 때문이야. 그녀가 문을 박차고 나간 후 황기찬은 혼자 남아 주먹을 꽉 쥐었습니다. 그의 세상도 서서히 무너지고 있었습니다. 황기찬의 회장실에서는 치열한 신경전이 벌어지고 있었습니다. 강미란이 황기찬 맞은편에 앉아 있었고 둘 사이의 공기는 얼어붙을 듯 차가웠습니다. 황기찬. 강미란이 차가운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설명 좀 해. 뭘 설명하라는 거예요? 황기찬이 피곤한 표정으로 대답했습니다. 강승우 친모권을 왜 미리 말하지 않았어? 강미란의 목소리에는 분노가 섞여 있었습니다. 세리 이모가 승우 엄마라는 걸 알고 있었잖아. 상무님. 황기찬이 한숨을 쉬며 말했습니다. 저도 오늘 처음 알았어요. 거짓말하지 마. 강미란이 책상을 탁 치며 소리쳤습니다. 세리랑 몇 년을 사귀면서 이모 얘기 한 번도 안 들었다고. 황기찬은 잠시 침묵했습니다. 사실 강세리가 이모에 대해 언급한 적이 있었지만 설마 그 이모가 강승우의 친모일 거라고는 생각하지 못했던 것입니다. 세리가 이모 얘기를 한 적은 있어요. 황기찬이 마지못해 인정했습니다. 하지만 승우와 연결될 거라고는. 그럼 왜 확인 안 했어? 강미란이 분노에 차서 말했습니다. 가족관계 정도는 미리 파악하는 게 당연하잖아. 상무님도 마찬가지 아니에요? 황기찬이 반박했습니다. 승우 친모가 누구인지 왜 미리 말하지 않으셨어요? 강미란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그건 복잡한 사정이 있었어. 복잡한 사정이라고요? 황기찬이 비웃었습니다. 회사 경영에 관련된 중요한 사안인데 승우를 보호하려고 했던 거야. 강미란이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아이가 상처받을까 봐. 보호라고 하시는데. 황기찬이 냉정하게 말했습니다. 지금 승우가 더 큰 상처를 받고 있는 것 같은데요. 강미란은 말문이 막혔습니다. 황기찬의 말이 맞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상무님. 황기찬이 의미심장하게 말했습니다. 정말 승우의 친모가 맞으세요? 뭐라고? 강미란이 경악했습니다. 너까지 날 의심하는 거야? 의심할 만하잖아요. 황기찬이 차갑게 말했습니다. 증거도 없이 무작정 믿으라고 하시니까. 증거라고? 강미란이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DNA 검사라도 해보셨어요? 황기찬이 따져 물었습니다. 공식적인 출생 기록은 있고요. 강미란은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강승우의 출생 과정이 워낙 복잡했던 터라 쉽게 설명할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상무님의 침묵이 답이네요. 황기찬이 실망한 듯 말했습니다. 황기찬. 강미란이 화를 내며 일어섰습니다. 날 이런 식으로 몰아붙일 거야? 몰아붙이는 게 아니라 확인하는 거예요. 황기찬이 냉담하게 말했습니다. 이 상황에서 누구를 믿어야 할지 모르겠어요. 그럼 나보다 그 이상한 이모를 더 믿는다는 거야? 지금으로서는 둘 다 의심스러워요. 황기찬이 솔직하게 말했습니다. 상무님도 세리 이모도. 강미란은 충격에 빠졌습니다. 그동안 믿고 의지했던 황기찬이 자신을 의심하고 있다는 사실이 너무나 배신감을 주었습니다. 알겠어. 강미란이 차갑게 말했습니다. 그럼 나도 너를 믿지 않겠어. 상무님? 지금까지 널 위해서 얼마나 많은 일을 했는데. 강미란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제인이 일도 승우 일도 다 너를 위해서였어. 그건 알고 있어요. 알고 있다고? 강미란이 비웃었습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나를 의심해? 황기찬은 잠시 말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깊은 한숨을 쉬며 말했습니다. 상무님, 이제 우리도 각자 길을 가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각자 길이라고? 더 이상 서로를 믿을 수 없는 것 같으니까요. 황기찬이 냉정하게 말했습니다. 앞으로는 업무적인 관계로만 지내시죠. 강미란은 믿을 수 없다는 표정을 지었습니다. 정말 그럴 거야? 네. 황기찬이 단호하게 대답했습니다. 강미란이 자리에서 일어섰습니다. 좋아. 그럼 나도 내 방식대로 하겠어. 무슨 뜻이에요?
회사를 위해서라도. 강미란이 의미심장하게 말했습니다. 더 이상 네 방식을 따르지 않겠어. 강미란이 나간 후 황기찬은 혼자 남아 고민에 빠졌습니다. 동맹이었던 강미란마저 등을 돌린 상황에서 그는 점점 고립되어 가고 있었습니다. YL그룹 임원회의실에서 강세리와 강미란이 마주 앉아 있었습니다. 두 사람 사이에는 팽팽한 긴장감이 흘렀고 서로를 견제하는 시선이 교차했습니다. 상무님. 강세리가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이 상황을 어떻게 정리할 생각이세요? 정리라고? 강미란이 차갑게 반문했습니다. 네 이모가 벌인 일을 내가 왜 정리해? 제 이모가 벌인 일이라고요? 강세리가 어이없다는 표정을 지었습니다. 상무님이야말로 지금까지 거짓말했잖아요. 거짓말? 승우가 상무님 친아들이 아니라면서요. 강세리가 도발적으로 말했습니다. 제 이모가 진짜 엄마라고 증명하고 있잖아요. 강미란의 얼굴이 붉어졌습니다. 네 이모가 가져온 증거들이 다 가짜야. 가짜라는 증거 있어요? 강세리가 당당하게 물었습니다. DNA 검사라도 해보셨어요? 그건. 강미란이 말끝을 흐렸습니다. 못하겠죠. 강세리가 승리한 듯 웃었습니다. 왜냐하면 거짓말이니까. 네가 무슨 자격으로. 강미란이 화를 내며 소리쳤습니다. 학력도 위조하고 과거도 숨긴 주제에. 학력이 뭐가 중요해요? 강세리가 반박했습니다. 지금은 승우 친모가 누구인지가 문제잖아요. 승우는 내 아들이야. 강미란이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그럼 증명해보세요. 강세리가 도전적으로 말했습니다. 제대로 된 증거로 말이에요. 강미란은 답답함에 주먹을 꽉 쥐었습니다. 너희들이 뭔 속셈인지 다 알고 있어. 속셈이라고요? YL그룹을 뒤흔들어서 뭔가 얻어내려는 거지. 강미란이 날카롭게 말했습니다. 네 이모를 이용해서. 강세리는 잠시 당황했지만 곧 태연한 척했습니다. 무슨 말씀인지 모르겠네요. 모른다고? 강미란이 비웃었습니다. 그럼 네 이모가 갑자기 나타난 게 우연이라는 거야? 그럼 우연이 아니라는 증거 있어요? 강세리가 반격했습니다. 누가 제 이모를 조종했다는 증거. 강미란은 막혔습니다. 실제로 직접적인 증거는 없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분명한 건 강세리가 의미심장하게 말했습니다. 제 이모가 승우 친엄마라는 증거는 있다는 거예요. 가짜 증거로. 진짜든 가짜든. 강세리가 냉소적으로 웃었습니다. 이제 승우도 상무님을 믿지 않잖아요. 강미란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강세리의 말이 사실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상무님. 강세리가 협박하는 듯한 톤으로 말했습니다. 이 상황에서 저를 적으로 돌리는 건 현명하지 못해요. 협박하는 거야? 협박이 아니라 조언이에요. 강세리가 가짜 미소를 지었습니다. 제 이모가 YL그룹의 지분을 요구할 수도 있거든요. 지분을 요구한다고? 강미란이 경악했습니다. 승우 친엄마라면 당연한 권리 아닌가요? 강세리가 당당하게 말했습니다. 상속권도 있을 테고. 강미란은 이제야 강세리의 진짜 목적을 깨달았습니다. 그게 네 목적이었구나. 목적이라니요. 강세리가 시치미를 떼며 말했습니다. 전 그냥 진실을 말하는 것뿐이에요. 진실이라고? 강미란이 분노에 차서 일어섰습니다. 너 같은 여자가 무슨 진실을 말해. 여자라고요? 강세리도 일어서며 맞섰습니다. 상무님도 별반 다르지 않잖아요. 승우를 이용해서 권력을 잡으려고 했던 거 아니에요? 감히. 이제 게임이 바뀐 거예요. 강세리가 차갑게 말했습니다. 상무님 시대는 끝났어요. 강미란은 분노로 몸을 떨었습니다. 네가 이런 식으로 나올 줄은 몰랐어. 서로 다를 게 없어요. 강세리가 냉소적으로 말했습니다. 다만 제가 더 똑똑했을 뿐이죠. 똑똑하다고? 강미란이 비웃었습니다. 네 더러운 과거를 다 폭로해버릴까? 그럼 저도 상무님 비밀을 폭로하죠. 강세리가 맞받아쳤습니다. 승우 출생의 진실 같은 거 말이에요. 두 사람은 서로를 죽일 듯이 노려봤습니다. 이제 더 이상 타협은 불가능했습니다. 좋아. 강미란이 치를 떨며 말했습니다. 끝장을 봐주지. 저도 각오는 되어 있어요. 강세리가 도전적으로 대답했습니다. 두 사람 사이의 전쟁이 본격적으로 시작된 순간이었습니다. 황기찬은 김순옥의 초라한 원룸을 찾아왔습니다.
그의 얼굴에는 차가운 분노가 서려 있었고 김순옥은 그런 그를 보며 불안해하고 있었습니다. 김순옥 씨. 황기찬이 위협적인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이제 진실을 말할 때가 됐네요. 진실이요? 김순옥이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세리와 어떤 거래를 했는지 말해보세요. 황기찬이 한 걸음 다가서며 말했습니다. 그리고 누가 당신을 사주했는지도. 김순옥은 당황했습니다. 아무도 저를 사주하지 않았어요. 전 정말 승우 엄마라고요. 거짓말 그만해요. 황기찬이 차갑게 말했습니다. 조사 다 끝났어요. 당신 과거 기록 말이에요. 과거 기록이요? 당신 아이를 낳은 기록이 없어요. 황기찬이 거짓말을 했습니다. 병원 기록을 다 뒤져봤는데 말이에요. 김순옥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그건 다른 병원에서. 어느 병원이죠? 황기찬이 몰아붙였습니다. 정확히 말해보세요. 김순옥은 말문이 막혔습니다. 정호성이 준비해준 시나리오에는 이런 상황에 대한 대비책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대답 못하시네요. 황기찬이 비웃었습니다. 당연하죠. 거짓말이니까. 아니에요. 김순옥이 급하게 부인했습니다. 정말 제가 낳았어요. 그럼 누가 당신에게 돈을 줬나요? 황기찬이 직접적으로 물었습니다. 얼마나 받았어요? 김순옥은 식은땀을 흘리며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5억? 10억? 황기찬이 계속 몰아붙였습니다. 아니면 더 많이. 돈 같은 건 받지 않았어요. 김순옥이 간신히 말했습니다. 그럼 뭘 받았죠? 황기찬의 목소리가 더욱 위협적이 되었습니다. 당신 같은 사람이 돈도 안 받고 이런 일을 할 리 없거든요. 김순옥은 정호성이 약속한 돈을 떠올렸습니다. 정말 아무것도 받지 않았어요. 거짓말. 황기찬이 소리쳤습니다. 누가 사주했는지 말하지 않으면 당신을 사기죄로 고발할 거예요. 사기죄요? 김순옥이 겁에 질려 물었습니다. 허위 서류 작성에 명예훼손까지. 황기찬이 차갑게 나열했습니다. 최소 몇 년은 감옥에 갈 거예요. 김순옥의 다리가 후들거렸습니다. 감옥이라니. 하지만 진실을 말하면 용서해드릴 수 있어요. 황기찬이 회유하기 시작했습니다. 누가 사주했는지만 말해주세요. 김순옥은 갈등에 빠졌습니다. 정호성을 배신하면 돈을 받을 수 없지만 감옥에 갈 수도 있다는 생각에 두려웠습니다. 시간 없어요. 황기찬이 압박했습니다. 지금 말하지 않으면 경찰을 부를 거예요. 잠깐만요. 김순옥이 급하게 말했습니다. 생각할 시간 없어요. 황기찬이 핸드폰을 꺼냈습니다. 지금 당장 말하세요. 김순옥은 패닉에 빠졌습니다. 그때 김순옥의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정호성에게서 온 전화였습니다. 맞지 마세요. 황기찬이 제지했습니다. 그 사람이 당신을 사주한 거죠? 김순옥은 전화를 받을 수도 없고 끊을 수도 없는 상황에서 완전히 혼란에 빠졌습니다. 좋아요. 김순옥이 결국 입을 열었습니다. 말할게요. 누구죠? 김순옥은 잠시 망설이다가 말했습니다. 정호성이라는 사람이에요. 황기찬의 눈이 번뜩였습니다. 정호성? 그게 누구죠? DH홀딩스 대표예요. 김순옥이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패트릭 정이라고도 불러요. 황기찬은 그 이름을 기억했습니다. 최근에 투자 제안을 해온 사람이었기 때문입니다. 그 사람이 당신에게 뭐라고 했나요? YL그룹을 무너뜨리면 큰 돈을 주겠다고. 김순옥이 모든 것을 털어놓기 시작했습니다. 황기찬은 정호성의 정체를 파악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자신이 얼마나 큰 함정에 빠져 있었는지 깨달았습니다. 이제 그 사람한테 연락해서 계획을 취소한다고 하세요. 황기찬이 명령했습니다. 하지만 김순옥이 망설였습니다. 하지 않으면 정말 경찰에 신고할 거예요. 황기찬이 최후 통첩을 했습니다. 김순옥은 어쩔 수 없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하지만 마음속으로는 정호성에게 이 사실을 알려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정윤희의 집 거실에서 강재인과 김도윤이 마주 앉아 있었습니다. 테이블 위에는 YL그룹의 내부 자료들과 사진들이 펼쳐져 있었고 두 사람의 얼굴에는 만족스러운 미소가 번지고 있었습니다. 도윤 씨, 정말 완벽해요. 강재인이 감탄하며 말했습니다. 기찬이와 세리, 미란이 모두 서로를 의심하고 있어요.
제인 씨도 대단했어요. 김도윤이 미소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금자로 변장해서 정보를 빼내는 솜씨가 정말 대단했어요. 강재인이 자료를 정리하며 말했습니다. 이제 기찬이의 비리 증거도 충분히 확보했고 회사 내부도 완전히 분열됐어요. 특히 강미란과 강세리의 대립이 치열하네요. 김도윤이 사진을 보며 말했습니다. 둘이 서로 물고 뜯는 모습이 정말 볼만해요. 당신, 복수가 이렇게 달콤한 줄 몰랐어요. 강재인이 과거의 고통을 떠올리며 말했습니다. 그동안 당했던 모든 것들이 이제야 갚아지는 것 같아요. 김도윤이 진지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하지만 재인 씨, 아직 끝난 게 아니에요. 더 확실하게 마무리해야 해요. 무슨 말이에요? 황기찬이 아직 완전히 무너지지 않았어요. 김도윤이 걱정스럽게 말했습니다. 그리고 강미란도 마찬가지고요. 강재인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맞아요. 그들은 끝까지 발악할 거예요. 그래서 우리도 더 조심해야 해요. 김도윤이 강재인의 손을 잡으며 말했습니다. 막다른 길에 몰린 사람들이 가장 위험하거든요. 강재인은 김도윤의 따뜻한 손길을 느끼며 마음이 복잡해졌습니다. 도윤 씨, 정말 고마워요. 도윤 씨가 없었다면 이런 복수는 꿈도 못 꿨을 거예요. 저도 도희의 복수를 해야 했어요. 김도윤이 진심 어린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우리의 목표는 같았으니까요. 그런데 강재인이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이 모든 게 끝나면 우리는 어떻게 될까요? 김도윤이 잠시 침묵했습니다. 그건 그때 가서 생각해봐요. 지금은 복수를 완성하는 게 중요해요. 강재인이 아쉬운 표정을 지었지만 곧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맞아요. 아직 해야 할 일이 많죠. 재인 씨. 김도윤이 진지하게 말했습니다. YL그룹을 되찾으면 정말 행복할 수 있을까요? 무슨 말이에요? 복수는 끝이 있지만 그 후의 삶은 계속되잖아요. 김도윤이 걱정스럽게 말했습니다. 재인 씨가 진짜 원하는 게 뭔지 생각해봐야 해요. 강재인은 잠시 생각에 잠겼습니다. 저는 그냥 당당하게 살고 싶어요. 더 이상 누구에게도 속지 않고 제 것을 제대로 지키면서요. 그럼 그 목표를 위해 끝까지 함께해요. 김도윤이 결의에 찬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강재인이 감격스러운 표정을 지었습니다. 도윤 씨 같은 사람이 곁에 있어서 정말 다행이에요. 저도 마찬가지예요. 김도윤이 미소 지으며 말했습니다. 재인 씨가 있어서 포기하지 않을 수 있었어요. 두 사람은 서로를 바라보며 따뜻한 미소를 교환했습니다. 복수라는 공통의 목표로 시작된 관계였지만 이제는 서로에게 없어서는 안 될 존재가 되어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재인 씨. 김도윤이 갑자기 생각난 듯 말했습니다. 삼촌이 김순옥을 이용한 계획, 어떻게 생각해요? 강재인의 표정이 조금 굳어졌습니다. 솔직히 말하면 좀 과했다는 생각이 들어요. 저도 그래요. 김도윤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하지만 결과적으로는 효과적이었죠. 그래도 승우는 무고한 피해자잖아요. 강재인이 걱정스럽게 말했습니다. 지금 얼마나 혼란스러워하고 있을까요? 그건 어쩔 수 없어요. 김도윤이 씁쓸하게 말했습니다. 복수에는 대가가 따르는 법이에요. 강재인이 한숨을 쉬었습니다. 그래도 나중에는 승우에게 진실을 말해줘야겠어요. 그때가 되면요. 김도윤이 동의했습니다. 지금은 우리의 계획을 완성하는 게 우선이에요. 네, 알고 있어요. 강재인이 다시 결의를 다졌습니다. 끝까지 해내야죠. 두 사람은 다시 자료들을 정리하며 다음 단계를 준비했습니다. 복수의 끝이 보이기 시작했고 그들의 마음에는 희망과 불안이 동시에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YL그룹 회장실에는 참혹한 광경이 펼쳐져 있었습니다. 황기찬, 강세리, 강미란이 삼각형을 이루며 서 있었고 그들의 얼굴에는 분노와 절망이 뒤섞여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한가운데 강재인이 당당하게 서 있었습니다. 이게 다 네 짓이었구나. 황기찬이 강재인을 노려보며 이를 갈았습니다. 처음부터 계획된 거였어. 계획? 강재인이 차가운 미소를 지으며 말했습니다. 당신이 나를 망가뜨린 것처럼 치밀하지는 않았어. 강재인. 강세리가 히스테리를 부리며 소리쳤습니다. 네가 내 이모를 이용했지? 내 과거를 캐낸 것도. 네 이모는 돈에 눈이 멀어서 스스로 배신한 거야. 강재인이 냉정하게 대답했습니다.
나는 그냥 기회를 제공했을 뿐이야. 강미란이 분노에 떨며 입을 열었습니다. 너 때문에 승우가 얼마나 고생하는지 알아? 고생? 강재인이 비웃었습니다. 고모가 지금까지 승우에게 거짓말한 걸 생각하면 오히려 다행이지. 거짓말이라니. 강미란이 소리쳤습니다. 난 정말 승우 엄마야. 그럼 DNA 검사라도 해봐. 강재인이 도전적으로 말했습니다. 아, 맞다. 할 수 없지. 거짓말이니까. 황기찬이 주먹을 쥐고 다가섰습니다. 너 진짜. 뭐? 때릴 거야? 강재인이 전혀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당신이 나한테 했던 것처럼. 내가 언제 널 때렸어? 정신적으로 죽였잖아. 강재인의 목소리에 깊은 상처가 배어 있었습니다. 재산도 빼앗고 아들도 빼앗고 심지어 내 이름까지 빼앗았지. 강세리가 울부짖으며 말했습니다. 난 그냥 당신을 사랑했을 뿐이야. 사랑? 강재인이 경멸하는 듯 쳐다봤습니다. 내 남편을 빼앗은 게 사랑이야? 내 아들을 죽음으로 몰고 간 게. 은호는 사고였어. 강세리가 변명했습니다. 사고가 아니야. 강재인이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너의 욕심이 내 아들을 죽인 거야. 황기찬이 절규하며 소리쳤습니다. 은호는 내 아들이기도 해. 네 아들? 강재인이 차갑게 웃었습니다. 아들을 진짜 사랑했다면 그 아이 엄마를 그렇게 대했을까? 강미란이 마지막 희망이라도 붙잡으려는 듯 말했습니다. 재인아, 우리가 잘못했어. 용서해줘. 용서? 강재인이 고개를 저었습니다. 너무 늦었어, 고모. 늦었다니. 고모가 나를 포기한 순간부터 우리는 남이 됐어. 강재인이 냉정하게 선언했습니다. 이제 각자의 길을 가는 거야. 황기찬이 절망적으로 물었습니다. 그럼 우리는 어떻게 되는 거야? 당신들이 스스로 선택한 결과를 받는 거지. 강재인이 담담하게 말했습니다. 회사에서 쫓겨나는 것도 서로 미워하게 된 것도 모두 당신들 선택의 결과야. 강세리가 무릎을 꿇으며 애원했습니다. 제발, 한 번만 더 기회를. 기회는 이미 충분히 줬어. 강재인이 고개를 저었습니다. 너희들이 그걸 다 날려버렸지. 강미란이 마지막으로 물었습니다. 그럼 넌 이제 행복할 수 있어? 강재인은 잠시 침묵했습니다. 행복. 글쎄. 적어도 더 이상 속지는 않을 거야. 복수가 끝나면 넌 뭐가 남아? 황기찬이 비꼬듯 말했습니다. 진실이 남지. 강재인이 당당하게 대답했습니다. 그리고 다시 시작할 용기가. 이번 영상 재미있으셨으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구독은 저에게 큰 응원이 됩니다.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